안녕하세요. 행운빨 TV를 보시는 행운아 여러분,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술사 무드셀라입니다. 이번 방송부터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을 제가 행운아라고 칭하기로 했습니다. 행복 많이 받으시고 운도 좋으시라고 행운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요즘 정년을 앞둔 직장인분이나 은퇴자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초연금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으세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최근에 기초연금액이 조금 인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기초연금 제도가 2014년도에 도입될 때만 해도 연금액은 월 2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18년 9월부터 5만 원 올라서 25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소득 하위 20%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연금액을 30만 원을 지급하기를 시작했고요. 2020년, 그러니까 올해부터죠. 올해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서 3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연금액이 인상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베이비 부머들하고 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라고 하면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한 7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마지격이라고 할 수 있는 1955년생이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됩니다. 65세가 되는 거죠. 이분들이 앞으로 계속 해서 이제 기초연금 수급자로 진입을 하기 시작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기초연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6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몇 퍼센트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번 20%, 2번 40%, 3번 70%, 4번 100%. 3번 70%. 오, 이거 오래간만에 맞추셨네요. 많이 알려져 있듯이 이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한 70%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6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한 70% 정도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소득 하위 70%라고 하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소득은 적은데 재산이 많은 사람, 그럼 소득만 가지고 기준을 정하면 이런 분들도 받게 되면 조금 상대적으로 이거 이상하지 않나? 약간 뭐 불공정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아둔 재산은 많지 않은데 뭐 생활비 벌려고 일터로 나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기초연금을 못 받고, 소득은 없고 재산은 많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고,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입한 개념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들을 도입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뭐냐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뿐만 아니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여기다 더한 것,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소득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한 70%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인정액 범위를 정해주는 거죠. 소득 인정액이 얼마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선정 기준액이라고 해서 정하게 되는데, 2020년, 그러니까 올해 소득 인정액 기준을 보면 배우자가 없는 단독 가구,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가구인 경우에는 월 소득 인정액이 148만 원 이하이시면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배우자가 있는 가구인 경우에는 월 소득 인정액이 236만 8천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준액 이하이신 분들이 얼마 정도 받느냐 하면 월 최대 25만 4,7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25만 원이라는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 계신데, 이게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조금씩 인상되다 보니까 올해 기준액은 25만 4,760원이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중에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30만 원 제가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준액, 그러니까 저소득 수급자를 정하는 기준액은 얼마냐 그러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월 소득이 38만 원 이하이신 분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가구인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60만 8천 원 이하이신 분들이 30만 원씩을 월 최대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소득에다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금액들을 더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궁금해하시는 건 제가 보니까 소득은 뭐 그냥 눈에 보이는 소득이니까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으실 건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75세인 A 씨가 있는데요. 시가 8억 원, 그러니까 그 과세 표준액으로 보시면 한 5억 원 정도 되는 서울 소재의 아파트에 홀로 살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금융재산으로 한 8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밖에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다라고 가정할 때 이 A씨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집도 되게 크고요. 재산도 작지 않은데 이분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는 과정에서 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에서는 재산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 재산으로 하느냐? 기초연금법에서 재산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일반 재산, 금융재산, 사치품. 일반 재산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토지, 건물, 주택 같은 거 여기 해당되겠죠. 그리고 전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나 상가 같은 거 임차 보증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반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뭐 임목, 어업권, 선박, 항공기 이런 것도 포함되는데 부동산하고 임차 보증금 정도가 일반 재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가로 평가하면 그 금액이 되게 커지잖아요. 그렇지 않고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평가 금액이 좀 많이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상가 같은 데 있는 임차 보증금이나 전세 보증금 같은 거는 이거는 계약서에 써 있는 금액으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야, 집 한 채는 있어야지 사는데 주거지는 있어야지 사는데 이걸 다 재산가액에 포함시키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해주는 기본 재산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산가액을 정해놓고 있는데 기본 재산가액은 대도시, 뭐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 사시는 분은 이 재산에서 기본 재산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 같은 경우는 7,250만 원을 빼줍니다. 자, 그러면 A씨 사례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A씨의 경우에는 서울 소재인 시가 8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재산 평가할 때는 시가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지방세 표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되니까 그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사시는데 기본 재산으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분은 그 공제 금액 다 빼고 나면 3억 6,500만 원 정도의 평가를 갖게 됩니다. 일반 재산은 그렇게 평가하시면 되고요. 이제 금융재산인데 금융재산은 금액이 뭐 그대로 드러나니까 뭐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금융재산이라고 하면 뭐 예금이나 적금, 보험회사의 보험금 이런 것들 보험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이 금융재산도 보면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일괄해서 2천만 원은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다시 A씨로 돌아가 보면 이분이 8천만 원 가지고 계셨다고 하니까 그 중에서 2천만 원을 빼면은 6천만 원이 평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집 가지고 있는 거랑 요거 6천만 원을 더한 게 이분의 재산 평가액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재산 중에는 사치품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사치품 대표적인 게 이제 고급 자동차. 한 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권 같은 게 해당되는데 고급 자동차는 뭐냐라고 하면 법에 기준된 고급 자동차라는 거는 3000cc 이상인 자동차 또는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를 우리가 고급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회원권이라는 건 뭐 골프, 승마, 뭐 콘도미니엄, 예를 들면 종합체육시설, 뭐 요트 회원권 이런 것들이 다 사치품 개념에 포함됩니다. 근데 사치품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이 사치품 같은 경우는 그 가격 전체를 소득으로 봅니다. 4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4천만 원 소득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 사치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즉 다른 말로 어떻게 사치품 쓰고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치품을 가진 분들은 거의 다 못 받는다 보시면 되고 A씨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사치품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자동차 사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씨로 돌아가 가지고 이제 소득 이전에 전체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A씨 같은 경우 일반 재산에서 이제 기본 재산가액을 빼면 한 3억 6,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금융 재산이 2천만 원 빼고 나면 한 6천만 원 정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이율은 연 4% 이율로 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금액에 4%를 곱한 다음에 이게 12달이니까 12개월로 나눠야지 이제 월소득 인정액이 나오잖아요. 이분 계산해 보시면은 141만 7천 원 정도가 됩니다. 아까 서울에 사는 뭐 단독 가구 같은 경우 얼마면 148만 원 이하면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A씨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뭐 웬만한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뭐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 같으면은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극단적이긴 한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고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덩그러니 있다. 그러면은 집값이 얼마 이하여야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진짜 극단적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집 한 채만 있다,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살고 있는 집만 한 채 있을 때 그 집값이 얼마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 뭐 거꾸로 물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 방식을 거꾸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집값 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 나올 겁니다. 대도시에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이 148만 원 이하이면은 받을 수 있잖아요. 역산을 해보면 집값의 시가 표준액이 5억 7,900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5억 2,900만 원, 농어촌 가면 5억 1,650만 원 이하이면, 물론 이 금액이 시가 표준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가로 계산해 보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죠. 다만 이게 집 한 채만 딱 있다고 그런 경우에 이렇다는 거고, 다른 재산이 좀 더 있거나 소득이 있으신 분이면 이거보다 좀 주택 규모가 작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준 금액을 이제 부부가 사는 경우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부부 같은 경우는 소득 인정액이 236만 8천 원 이하이면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계산을 하고 가정을 해보면 대도시에 사는 경우에는 집값, 시가 표준액이 한 8억 4,540만 원 정도, 중소도시는 7억 9,540만 원, 뭐 농어촌 같은 경우는 7억 8,290만 원 정도 규모가 되면은 받을 수 있다라는 계산은 나옵니다. 계산이 이렇다는 거고, 뭐 시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가 주택에 사시는 분들 중에도 일부는 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한번 챙겨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도 한번 보시고요. 다만 소득이 있거나 다른 재산이 있으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작을 거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재산만 있는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을 평가하는 방법을 좀 보셔야 되는데, 소득은 보시면 크게 근로소득하고 기타 소득으로 나눕니다. 이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근로소득이라는 거는 생계를 위해서 그냥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근로소득을 전부 다 소득으로 봐버리면 그런 분들한테 좀 불만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공제 혜택을 조금 더 많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보통 일용 근로 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중에 일용 근로 하시거나 공공일자리 소득이나 자활 근로소득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그런 소득은 전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빼시고요. 나머지 소득, 근로소득 중에서도 이걸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월 96만 원은 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뺀 금액에서 70%만 소득으로 오니까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는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이 있는데, 기타 소득은 대본적으로 사업소득, 재산소득, 뭐 공적 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 이런 게 있는데, 뭐 사업소득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우리 소매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그 소득 말씀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에는 뭐 연금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다 재산 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건 이제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국민연금 수령액이 여기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재급여 같은 거 받으시는 분들이 여기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 그러면 무료 임차 소득입니다. 어르신분들 중에 보면 자녀분 집에 사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 소유의 집에 사는데 그 집이 고가주택인 경우, 여기서 고가주택이라고 하면 시가 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집들을 말합니다. 여기 사는 경우에는 그 집에 무료로 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가격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소득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무료 임차 소득인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주택 시가 표준액의 0.78%를 연소득으로 봅니다. 그 금액은 나누기 10이 하면 월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 소득을 평가하는 방법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B씨입니다. 이번에는 65세이시고요. 자녀 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어요. 시가 표준액이 한 6억 원 정도 되는 집에 살고 있는데, 이분이 근로소득으로 월 196만 원을 법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3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분이 이밖에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고 하면 B씨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인데요. 계산, 근로소득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분이 월 196만 원을 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96만 원은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니까 196만 원에서 96만 원 빼면 100만 원이 남잖아요. 그 금액의 70%면 70만 원 정도가 이제 근로소득으로 일단 잡힙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30만 원 받는 거는 그대로 다 포함됩니다. 합치면 이제 100만 원이 됐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자녀 명의로 된 주택에 살고 있는 거, 6억 원짜리 주택에 살고 있는 거니까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죠. 그럼 6억 원에 0.78%를 곱한 다음에 이거를 12개월 한번 나눠보면 39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월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근로소득 70만 원, 국민연금 30만 원, 여기 39만 원을 더하면 139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단독 가격인 경우에는 148만 원 이하이면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B씨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산 따라오시기 좀 벅차거나 힘드신 분 많으실 겁니다. 자녀분들만 계속 공부하라고 시키지 마시고 본인도 가끔씩 수학 공부, 계산 공부 좀 해보시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요. 제가 이 극단적인 예들, 조금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분들을 예로 들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상대적으로 좀 넓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제가 이런 예들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기초연금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요, 이거 그냥 있으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해야지 나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안 나오거든요. 어디서 신청하느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신청은 연중 받으시니까 거기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일단 신청해 보십시오. 신청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올해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 같으면 언제 신청할 수 있냐 그러면 본인 생일이 속하는 달 있잖아요. 만약에 10월 달에 생일이 돌아온다 그러면 9월 달 1개월 전에 신청을 하시면은 됩니다. 자, 궁금증 어느 정도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꼭 누르시고요. 하트도 한번 터치해가지고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행운빨 TV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많으신데요. 방송 보고 그냥 나가시면 다음번에 또 찾아보기 힘듭니다. 구독 신청 꼭 해놓으시면은 다음번에 뉴스가 배달돼서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